정형외과 아는 형님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001 얘기로 앞으로 하게 될 정형외과 아는 형님에 대한 소개 및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진료를 위한 정형외과라는 책을 쓴 이후에 알게 모르게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아니면서 정형외과적인 환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질문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거를 실제 상황을 거의 편집 없이 그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정형외과가 아닌 의사 중에서 이걸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환자들 진료하는데 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1차 진료를 위한 정형외과라는 책을 쓴 이후에 그 속편 비슷하게 해서 실제 사례들을 모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책으로 쓰기도 좀 그렇고, 너무 많은 것도 있고, 이게 너무 중구난방인 거예요. 이렇게 약간 묶어져야 책에 챕터가 된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 사례를 어떻게 상지 하지로 나눌 수도 없고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너무 독립된 거라 이거를 책으로 내자니 이게 시리즈로 내야 되는 건지 뭔지도 몰라가서 일단 준비되는 대로 유튜브 영상을 먼저 만들어 보고요. 필요하다면 또 책으로 또 묶어서 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체계가 없어요. 이게 실제 질문이 들어온 거를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체계가 없고 뒤죽박죽인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간단한 것도 있고, 어떤 건 복잡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답이 있는 것도 있고, 답이 없는 것도 있고, 저도 모르겠는 것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길 바라는 거지, 그런 실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 의사들하고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정답을 바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은 가급적 그 인적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없습니다. 몇 년 된 것들이에요. 최근에 있던 것도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오던 것들을 한 거고, 그전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더 많은 것들이 사실 없어졌어요. 제가 모을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다가 없어지고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모으기 시작한 것들이고, 그것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001로 지었습니다. 지금 모여진 자료만 하더라도 100개가 넘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더 쉽고 나중에 점점 어려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상한 것도 많아요. 그럼 먼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비클이 이상 소견인가요? 이렇게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딱 보는 순간 이게 톡 튀어나와 있거든요. 일단 이거로는 이상하지 않은데 뼈 모양이 좀 독특하긴 하다. 상안골 간부가 두꺼워져 있네. 나이가 많으신가? 이건 병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어요. 오른쪽 노란색으로 있는 게 제가 답변한 거예요. 클라비클과 코라코이드를 연결해주는 리가멘트가 있는 자리인데 그거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약간 튀어나와 있긴 한데 이 사람은 유난히 많이 튀어나와 있다. 근데 이건 병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뼈 모양이 좀 다르다고 말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클라비클하고 코라코이드 사이에서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진이 좀 독특하게 변화가 없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약간 튀어나와 있지. 근데 아까 그 사람 사진은 유난히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 모양이 다 이상해요. 클라비클도 좀 두껍고 히메루스 좀 두껍고 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뿐 아니라 그 상완골도, 이게 상완골이거든요. 이것도 약간 튀어나왔다는 거죠. 비교해 볼게요. 이것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밖에 안 튀어나왔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튀어나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게 좀 이상한 거고. 이 모가지가 이 상완골 목이라 불러요. 넥이 좁은데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유난히 두꺼워요. 이거 분홍색은 뉴트리언트 포라멘이겠죠. 혈관이 들어가는 자리일 것 같아요. 부러진 자리는 아니고. 근데 질문을 했는데 영양 구멍 같기도 하고 했잖아요. 분홍색 이거 영양 구멍이라는 게 그 뼈에 들어가는 혈관을 영양 구멍이라 그래요. 뉴트리언트 포라멘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 다른 튀어나온 거 있죠. 이렇게. 이건 뭐냐면 델토이드가 뼈에 붙는 자리인데 약간 튀어나와 있지만 이 사람은 좀 더 큰 거죠.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거예요. 보통 또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고. 그래서 양쪽 비교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골절이 있다가 다시 붙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오래전에 골절이 됐으면 이게 점차 흐려져가지고 이게 골절인지 아닌지 애매해질 때 있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저 생각에는 한번 골절이 됐다가 다시 붙은 자리라서 약간 굵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비정상은 아니고 정상이지만 골절이 됐다가 붙은 자리일 수도 있겠고, 이 자리는 델토이드 붙는 자리 근처 있겠고, 요빈은 뭐 비정상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보다 조금 튀어나온 자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런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뭐 에피소드 1로 소개해 드린 거고, 이게 뭐 병도 아니고 우리 뭐 해야 되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실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 모아진 것 중에서 제일 처음에 모아진 거기 때문에 소개를 한 거고, 이걸 통해서 특별한 교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형외과 아는 형님, 이 채널, 이 시리즈는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꼭 병이 있거나 결론이 나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한번 봄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 구체적으로 결론이 나서 몰랐던 질병을 확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만 실제는 우리 환자를 보면 항상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MRI 찍어야 되는데 뭐 환자가 거절해서 못 찍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그런 상황들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가급적 하루에 하나는 올리려고 해요. 또는 뭐 이틀에 하나는 올리려고 하는데 늘 그렇다고 보장은 못 하고요. 뭐 저 자신도 옛날 몇 년 전을 돌아보면서 옛날 생각도 좀 나고 또 도움도 되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